선생님, 제발 이것 좀 빼주세요. 조용한 진료실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의사는 전문전인 손길로 오이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문질러댔습니다. 남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인 채 굉장히 참고 있는 모습이었고, 여의사는 더 열정적으로 페트병을 분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순간 남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오직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만이 진료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10시 윤희의 비뇨기과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오직 진료실 한쪽 구석의 스탠드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48살의 윤희는 책상에 앉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학회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개원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회 발표는 떨렸어요. 특히 남성 의사들이 대부분인 비뇨기과 학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삶에서 병원 일과 의학 연구만이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윤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이 시리고 어깨가 뻐근했어요. 집에 가봤자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계란으로 대충 저녁을 해결하고 또 혼자 드라마를 보다 잠들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윤희에게는 이런 야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환자들을 돌보고 의학 논문을 읽는 동안에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고, 형제자매도 각자 바쁜 삶을 살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병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라 문도 잠겨 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진료 가능할까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당황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키가 크고 품위 있는 외모였지만 지금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응급 상황인가요? 윤희는 즉시 의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환자의 표정을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페트병이 끼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윤희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절망적인 표정과 다급한 목소리를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은 아니었지만 늦은 밤 혼자 온 환자를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응급 상황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죠.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요. 윤희는 환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당황감은 뒤로 하고 지금은 환자를 도와야 할 때였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누워보세요. 진료실의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지석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회사에서 보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마치 처음 병원에 온 어린아이처럼 위축되어 있었죠. 지석은 천천히 자켓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초록색 페트병이 눈앞에 보였어요. 페트병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윤희는 놀랐지만 차분히 손을 깨끗이 씻고 일회용 장갑을 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윤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텅 빈 병원에서 혼자 이런 처치를 하는 것이 어색하고 떨렸거든요. 지석은 침대에 누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이런 일로 병원에 와야 할 줄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부끄러움에 목이 메어 있었어요.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의료용 오일을 꺼내며 지석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천천히 해결해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치를 시작하면서 윤희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오일의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전해지면서 그녀 자신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석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죠. 아파요? 윤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석의 대답은 작고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고통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죠. 진료실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윤희의 숨소리와 지석의 거친 숨이 고요한 진료실에 울려 퍼졌죠. 오일을 발라가며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처치하는 동안 두 사람의 시선이 자꾸 마주쳤습니다. 윤희는 집중하려 했지만 지석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요동쳤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선생님, 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워서 그만. 그 말에 윤희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혼자 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자신도 이혼 후 혼자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지석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의사로서의 차갑고 전문적인 말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위로하는 목소리였죠. 처치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지석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윤희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윤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석의 손이 살짝 그녀의 손목을 건드렸어요. 우연한 터치였지만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선생님, 지석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윤희는 지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며 쌓인 외로움과 허전함이 이 순간 한 사람의 따뜻한 존재로 인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아주 천천히 페트병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페트병이 빠졌습니다. 처치가 끝났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석의 그곳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눈이 마주친 지석과 윤희는 어쩔 줄 몰랐어. 그제서야 똑바로 모든 것이 보였어요. 윤희 단단하게 화난 그것을 보고 엄청나다. 라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진료실의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밖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이 고요한 공간에서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죠.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윤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감정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지석이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지석의 간절한 눈빛에 발이 굳었어요.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고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선생님, 지석이 다시 불렀을 때 윤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한 여자였죠.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순간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윤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뜨거움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석은 윤희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 말에 윤희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진료실 한쪽 구석에 있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서로를 간절히 끌어안았습니다. 진료실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사용하는 알코올 냄새와 함께 두 사람만의 따뜻한 체온이
고요한 공간을 채웠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 밖의 세상은 잊혀졌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어요. 윤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지석 역시 혼자였던 긴 시간이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진료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이제는 차가운 정막이 아니라 따뜻한 여운이 남아있었죠. 이게 꿈인가요? 지석이 윤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윤희는 대답 대신 지석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의사도 환자도 아닌 그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었죠.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을 때 윤희는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진료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서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얀 가운과 옷자락들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윤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급히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단정하고 냉철한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마치 처음 연애를 한 소녀처럼 붉어진 뺨과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 지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너무 실례를 했나요? 윤희는 고개를 돌려 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표정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당장 환자를 내보내고 이런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죠. 아니에요, 저도.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 여자로서는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이었어요. 진료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어요. 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충동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후회는 안 해요. 오랫동안 이렇게 좋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 말에 윤희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혼 후 7년 동안 오직 병원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는데 오늘 밤 처음으로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지석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 혼자 삽니다. 병원 근처 오피스텔에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를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윤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요. 환자분과 이런 관계가 되는 게. 그럼 이제부터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지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알고 싶어요. 윤희는 지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사라는 직업 뒤에 숨어서만 살아왔는데 누군가 진짜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 새로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요. 지석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함을 꺼내 윤희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제 연락처예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어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리고 첫눈에 선생님한테 반했거든요. 윤희는 명함을 받으며 지석의 손이 자신의 손을 살짝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해졌죠. 집 주소도 적어드릴게요. 지석이 명함 뒤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희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지석, 대한물류 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반듯한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사람 같았죠.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석을 배웅했습니다. 그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 혼자 남겨지니 다시 외로움이 몰려왔죠. 명함을 손에 쥔 채 윤희는 오늘 밤 일어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의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 여자로서는 가슴이 뛰는 경험이었어요. 과연 이 남자를 다시 만나야 할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윤희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지석이 건넨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는 몇 번이나 꺼내서 들여다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성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앞섰죠. 하지만 결국 윤희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환자 사후 관리를 해야 하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약국에서 연고와 소독약을 사서 지석의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오후 6시 윤희는 지석이 사는 오피스텔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죠. 오셨어요? 인터폰 너머로 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자 지석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티셔츠와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후 관리 차 왔어요. 윤희는 약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석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윤희는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어요. 거실에는 대형 텔레비전과 가죽 소파가 있었지만 생활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식탁 위에는 혼자 먹다 만 듯한 컵라면, 용기와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해요. 혼자 살다 보니. 지석이 미안해하며 급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어요. 자신과 똑같이 혼자 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도 비슷해요. 저녁은 드셨나요? 마침 부대찌개를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자 먹기 싫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요. 지석은 기뻐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와 햄을 꺼내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윤희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요리하는 남자의 모습이 새로웠고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살면서 요리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윤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2년 전부터요. 전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 말에 윤희는 놀랐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됐죠. 부대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지석은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윤희는 마음이 편안해졌죠. 맛있어요. 윤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와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같이 먹으니까 제가 더 맛있네요. 지석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어봐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석은 물류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혼자라는 외로움이 컸다고 했어요. 윤희 역시 병원 일에 매달리며 살고 있지만 퇴근 후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놨죠. 우리 참 비슷하네요. 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도 비슷하고. 윤희도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지석이 접시를 건네줄 때마다 손이 스치고 그때마다 미묘한 전류가 흘렀어요. 선생님. 지석이 부르자 윤희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병원에서 봤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윤희라고 불러주세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그냥 당신으로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저도 지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이번에는 병원에서처럼 급작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석은 자연스럽게 윤희를 안고 거실 소파로 향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사랑을 나눴죠. 지석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윤희를 만질 때마다 항상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날 밤 윤희는 지석의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어요. 지석의 품에서 잠들며 이런 평화로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죠. 사실 지석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지석이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젠틀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병원 일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지석의 집으로 향했어요. 지석 역시 퇴근하면 윤희를 기다리며 저녁 준비를 했죠. 오늘 병원에서 힘들었죠? 지석이 피곤해 보이는 윤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윤희가 지석의 품에 기대며 대답했어요. 지석은 말없이 윤희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었죠. 윤희 역시 지석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옆에서 들어주고 격려해줬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윤희의 옷가지들이 지석의 옷장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면용품도 화장품도 자연스럽게 지석의 집에 놓이게 됐어요. 거의 동거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죠. 이렇게 지내는 게 요즘 너무 좋아요. 윤희가 지석의 품에서 속삭였습니다. 나도 집에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지석이 윤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함께 채워나갔어요. 무엇보다도 밤 시간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석은 누구보다 다정한 남자였고 밤에는 윤희를 항상 행복하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석의 핸드폰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윤희는 평소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진료가 한창 바쁜 시간이었는데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 말했어요. 원장님, 밖에 어떤 분이 원장님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예약은 안 하셨고요. 환자분인가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료가 아니라 개인적인 용건이 있다고 하시는데 간호사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일단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진료 끝나면 뵙겠다고요. 오후 6시 마지막 환자를 보내고 난 후 윤희는 대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여자를 보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혹시 정윤희 원장님이신가요? 여자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윤희가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지석의 아내 정미영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과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석의 전화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저희 상담실에서 이야기할까요? 윤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상담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정미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제 전남편과 무슨 사이신가요? 윤희는 당황했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환자와 의사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석 씨가 요즘 달라진 게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전화 받을 때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석과의 관계를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전 아내가 직접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지석 씨를 만났을 때 지석 씨 휴대폰에 이 병원 번호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미영이 핸드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런 사진도 찍었고요. 사진에는 윤희가 지석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저녁과 다음 날 아침의 모습이었어요. 윤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미영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지석 씨와 헤어지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잠시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실수라고요? 윤희가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네, 다른 남자와 만난 것도 실수였고 이혼한 것도 실수였어요. 지금 깨달았거든요. 지석 씨만큼 좋은 남자는 없다는 걸요. 정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도에서 가정을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지석 씨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지석 씨는 아직 저에게 마음이 있어요. 다만 지금은 원장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겠죠. 정미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장님만 물러나시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요. 윤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지석이 전 아내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을까? 자신은 그냥 일시적인 위로였던 걸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밀려왔어요. 만약 원장님이 계속 지석 씨와 만나신다면 정미영이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이 사실을 병원 관계자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말에 윤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7년간 쌓아온 병원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졌어요. 환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겠죠. 시간을 좀 주세요. 윤희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정해주세요. 정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석 씨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래요. 정미영이 나간 후 윤희는 혼자 상담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석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껴졌어요. 과연 이 관계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지석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일까? 그날 저녁 지석의 집에 갔을 때 윤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좀 이상한데. 지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오늘 당신 전 아내가 병원에 왔었어요. 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정미영이? 네, 우리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는 정미영이 한 말들을 전했어요. 지석은 분노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자기가 바람 피워서 나간 주제에 지금 와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혹시 당신 마음에 아직...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그 말에 윤희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미영의 위협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과연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윤희의 마음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영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평소처럼 지석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지석의 전아내 정미영이 건물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윤희는 급히 모서리로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죠. 얼마 후 지석이 퇴근해서 나타났습니다. 정미영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여기 있어? 몇 번이나 말했잖아. 끝났다고. 지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은 일어서며 지석에게 다가갔어요. 지석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기회는 이미 다 썼어. 당신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울 때 말이야. 지석이 돌아서려 했지만 정미영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정미영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것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당신만한 남자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 윤희는 숨어서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정미영의 절박한 모습을 보니 혹시 지석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미영아, 그만해. 지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여자 때문이지? 정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여자가 없었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야.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이미 끝났다고. 지석이 정미영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석 앞에 무릎까지 꿇으며 울먹였죠.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알아?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있어. 그 모습을 본 윤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1시간 후 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씨, 어디예요? 집에 안 왔네? 제 집에 와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까 정미영 씨를 봤어요.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요. 지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 보셨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지석은 윤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윤희의 집 초인종을 계속 눌렀어요. 윤희 씨, 문 좀 열어줘요. 결국 윤희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지석의 얼굴은 다급하고 초조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정미영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다시 시작할 생각 없다고 했고, 지석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원하는 걸 보니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당신 마음도 조금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석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가 있어요. 정미영에 대한 감정은 진짜 끝났다고요. 윤희는 지석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언젠가는 당신 마음도.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지석이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하지만 윤희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미영의 절박했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한때 부부였다는 사실이 윤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지석 씨. 윤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잠시만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요? 지석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미영 씨를 보니까 무서워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녀에게 돌아갈까봐 그래요? 지석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윤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바로 그런 두려움이었거든요. 지석은 한참 동안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사람이 그렇게 매달리는데 언젠가는 당신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아서. 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잠시 시간을 두도록 해요. 미안해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지석이 윤희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해줘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의 이별을 택했습니다. 지석이 나간 후 윤희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보내야 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윤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석과 거리를 두기로 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일에 매달렸어요. 환자들을 보고 학회 자료를 정리하고 병원 관리에 신경 쓰며 바쁘게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죠.
저녁이면 혼자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석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아팠죠. 지석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집에 돌아가면 윤희가 두고 간 옷가지들과 화장품들을 보며 그리움에 잠겼어요. 술을 마시는 횟수도 늘어났죠. 그런 어느 목요일 오후 윤희의 병원에 정미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환자인 척하며 접수를 했어요. 정미영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정미영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정미영을 보자마자 긴장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석 씨와 헤어졌다면서요? 정미영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잘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어.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미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지석 씨는 원장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미영이 계속 말했어요. 매일 술을 마시면서 원장님 이름을 중얼거린다고요. 그 말에 윤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석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할 수 없는 자신이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려고 왔어요. 정미영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계속 지석 씨 주변을 맴돈다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죠?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라도 해야겠어요. 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병원이라고 써서 말이죠. 정미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윤희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병원은 끝장이겠죠.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었어요. 원장님도 지석 씨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정미영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저와 지석 씨는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에요. 정미영이 나간 후 윤희는 진료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까? 지석이 정미영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그날 밤 윤희는 결심을 했습니다. 지석에게 완전히 끝내자는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서로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석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몰래 지석의 오피스텔 근처에 가서 그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저녁 9시쯤 지석의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석이 정미영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정미영은 지석의 팔에 매달리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지석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녀를 밀어내지는 않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윤희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결국 전하네에게 돌아가는구나.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지석을 믿고 싶었지만 막상 정미영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지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석 씨, 우리 이제 정말 끝내요. 서로 힘들게 하지 말아요. 정미영 씨와 행복하세요. 1시간 후 지석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지만 읽지 않고 삭제했죠. 윤희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런 문자를? 어제 정미영이 뭐라고 했어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전화 받아줘.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지석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지석이 몇 번 찾아왔지만 만나지 않았어요. 간호사에게 진료 중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지석도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윤희는 그것이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석도 결국 정미영을 선택한 것이겠죠. 윤희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병원 일에만 매달리며 집과 병원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했어요.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마음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끔 지석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조금 더 믿었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윤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석과의 사랑이 꿈이었던 것처럼 일상에 묻어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지석과 완전히 헤어진 지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12월, 윤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 일에만 매달리며 지내고 있었어요. 지석과의 추억들은 이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의사로서의 삶에 충실하려 노력했죠. 그런 어느 토요일 오후 대학 동기인 수진이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맨날 병원에만 있다면서? 응, 그냥 바쁘게 살고 있어. 윤희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넌 정말 일만 아는구나. 그래서 전화했어. 수진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소개팅 어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아니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윤희가 즉시 거절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한번 만나보기만 해봐.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지 않겠어?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수진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윤희는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석과의 추억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 일요일 저녁 6시, 윤희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예약한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긴 했지만 마음은 그다지 설레지 않았죠. 윤희야, 여기. 수진이 손을 흔들며 윤희를 불렀어요.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윤희가 테이블로 다가가는 순간 상대방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희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지석 씨?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석 역시 윤희를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죠. 두 분이 아세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석의 소개팅 주선자였던 그의 회사 동료 민호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이상하네요. 혹시 전에 만나신 적이? 윤희와 지석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달 만에 만난 지석의 모습은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수염을 깔끔하게 깎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윤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지석이 먼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수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어머, 그럼 더 잘 됐네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일어날게요. 수진이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아니야, 괜찮아. 윤희가 만류했지만 수진과 민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실게요. 민호가 눈치 있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죠. 갑자기 조용해진 테이블에서 윤희와 지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넉 달간의 공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마음이 밀려왔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다니.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날 줄은. 저도 정말 놀랐어요. 설마 당신일 줄은 몰랐죠. 지석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윤희 씨는요? 지석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그냥 병원 일하며 지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던 마음이 더 컸죠. 정미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윤희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헤어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었고, 그녀도 결국 포기했죠. 사실은 그날 제가 봤거든요. 정미영 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정미영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집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거절하려고요. 윤희는 그제야 그날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오해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당신에게서 끝내자는 문자가 와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석이 계속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서 계속 연락했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윤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해해요. 전아내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석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하나씩 풀려갔습니다. 지석은 윤희와 헤어진 후 정미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윤희 역시 지석을 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죠. 정말 아이러니해요. 지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나온 자리에서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윤희도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무리 피하려 해도 계속 마주치게 되는 윤희 씨. 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만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지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사실 넉 달 동안 지석을 잊으려 해봤지만 불가능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요. 서로를 끝까지 믿어요. 지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는 계속 만날 운명인가 봐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넉 달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사랑을 만들어가리라 다짐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레스토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운명 같은 재회가 선사한 두 번째 기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함께 말이죠. 응급 상황으로 찾은 병원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전 아내의 등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운명처럼 다시 만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운명 같은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두 주인공에게도 따뜻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